하익상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곱수에 관련된 개념에 이어서 제곱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수는 지난 시간에 10일부터 선생님 19의 제곱인 361까지 여러분들에게 필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근호 안의 수를 제곱수로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호 안의 수를 제곱수로 만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면 생각해보세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었죠. 자, 하나 더 해볼까? 루트 49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루트가 아직 제곱을 만나기 이전이지. 제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49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루트가 제곱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줄게요. 49는 누구의 제곱이지? 7의 제곱이지? 루트가 제곱을 만나면서 7이라는 자연수로 루트 49는 7이라는 자연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곱수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부터 제곱수라면 제곱수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원래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제곱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제곱수들은 모두 공통점이 지수가 뭡니까? 지수가 짝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자, 지수가 짝수라는 걸 확인하는 동시에 문제 푸는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근호 안의 수를 제곱수로 만들려면 지수를 뭘로 만들어주라? 그 숫자의 지수를 뭘로? 짝수로. 자, 어떤 수의 지수로 짝수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요. 소인수의 지수.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수로 만들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한다? 자, 근호 안의 숫자를 소인수분해합니다. 자, 근호 안의 숫자를 소인수분해가 끝나면 지수를 확인할게요. 지수가 짝수여야 한다. 왜? 그래야지만 제곱수가 되기 때문에. 자, 지수가 짝수가 만약에 아니에요. 지수가 짝수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죠. 홀수인 지수를 한 번 더 곱해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로 하는 것보다 문제로 푸는 게 훨씬 쉽겠지.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은 총 몇 가지냐면 제곱수로 만드는 유형은 총 4가지예요. 그래서 4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자, 세 번째 유형은 요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요거. 네 번째 유형은 이제 12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4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 유형 반드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2-x가 자연수가 되게 하자. 그럼 루트가 뭘 만나게 해주라고? 제곱을 만나게 해줘라. 자, 그러면 뭐가 제곱이 되어야 되겠어? 바로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제곱수로 만들어주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얘들아? 12-x를 할 때 네모가 뭐가 되어야 한다?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12에서 뭘 빼는 게 좋을까요? 12에서 뭘 빼는 게 좋을까, 얘들아? 12에서 뺄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12보다 작은 제곱수는 9가 있겠지? 3의 제곱은 9니까요. 그럼 x는 3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를 8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2에서 8을 빼면 4가 되겠지.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3이랑 8 말고 선생님은 지금 방금 생각났네. 11도 생각이 났네요. 왜? 11을 x에 대입을 했을 때 계산을 하면 1이기 때문에 1은 1의 제곱이니까요. 그쵸? 자, 선생님처럼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도 좋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풀으라고 제곱수를 알려준 건 아니죠. 제곱수를 알려줬던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요, 선생님이 훨씬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12보다 마이너스니까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12보다 작은 제곱수를 생각해보자. 12보다 작은 제곱수 1부터 생각해보면 되겠지. 뭐 있어?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그렇기 때문에 12-x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1, 4, 9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x는 계산하면 되겠지? 12x는 첫 번째는 12-1, 두 번째는 12-4, 12-9 하면 11, 8,
3이라는 x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유제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10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유제 10번.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x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10보다 큰 제곱수 생각해봅시다. 10보다 큰 제곱수. 10보다 큰 제곱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 힌트가 하나 더 있죠?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거. 그러면 10보다 바로 큰 자연수 생각하면 되겠다. 뭐 있습니까? 10보다 큰 최소의 제곱수는 16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 플러스 x는 16, x는 16 마이너스 10 따라서 x는 6이라는 거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되게 해라. 그 말은 뭐 어떻게? 제곱수로 만들어라. 자, 제곱수는 어떻게? 지수가 항상 짝수이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180을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되겠지. 18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의 지수도 짝수, 3의 지수도 짝수예요. 하지만 5의 지수는 홀수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5를 한 번 더 곱해주도록 할게요. 5를 한 번 더 곱해주자.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으로 정리하면서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제곱수로 바뀌겠죠. 따라서 x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5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제 12번 볼게요. x분의 18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풀이는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18을 먼저 소인수분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3의 2제곱. x 그대로 써주고요. 루트 씌워줄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3은 지수가 짝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얘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서로 약분하면 가능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얼마? 2가 되도록 한다는 거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뒤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예요. 제곱근의 성질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제곱근도 숫자이긴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크고 작은지를 비교가 가능하지. 자, 그런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건 A, B 모두 뭐라는 거예요? 양수. 자, 그래서 A, B가 모두 양수일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뭐가 있는 경우? 근호가 있는 경우. 둘 다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근호 무시하고요. A, B만 비교하면 돼.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할 경우에는 루트 무시하고요. 그 안에 있는 2와 3을 비교해서 루트 3이 더 크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요. 하나는 근호가 있는데 하나는 근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근호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근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3을 비교할 때는 근호가 없는 2를 어떻게 루트를 씌워주세요? 어떻게 씌워주면 되겠어? 그렇지. 요렇게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근호가 생겼으니까 안에 있는 2의 2제곱과 3을 비교했을 때 더 큰 건 뭐? 요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근호가 있는 경우 절대값만 비교하세요. 루트 2, 루트 3, 절대값은 3이 더 크니까 근호가 있는 것과 근호가 없는 것. 자, 근호가 있는 것과 근호가 없는 거는 근호가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줘라? 근호가 있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근호를 씌우는 동시에 제곱을 씌워주면 되겠지.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플리스에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와 루트 15를 비교해보자. 지금 4는 근호가 없지? 하지만 근호 만들어줄 수 있지. 요렇게.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절대값은 15가 더 크겠지.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을 포함하는 부등식이에요. 제곱근을 포함하는 부등식.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를 모두 구하여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너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호가 없는 수를 어떻게 해?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꿔주세요.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통일하기 위해서지.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기만 합니다. 자, 1은 지금 근호가 없지. 근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루트 씌우고 1제곱 그대로 하고요. x 다시 쓰고요. 자, 2는요. 2의 2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루트 1 x 루트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뭐만 선생님이 비교하라 그랬었지? 그렇지. 괄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 x는요 1과 4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겠지.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도 포함이겠지? 1, 2,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유제 1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14번의 괄호 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호가 없으니까 근호를 만들어주세요. 이 아이는 루트 2의 2제곱이니까 4 크다. 루트 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자,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4보다는 크고 9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 그럼 뭐가 있겠어? 9개에서 4개를 빼면 그 사이에는 5개의 숫자가 존재하겠지. 자,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15초까지 문제를 풀고요. 선생님에게 정답지를 받아